자, 시나리오와 고전 소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갈래복합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워낙에 두 개가 완벽하게 동일한 작품이고 동일한 거의 비슷한 장면이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하고 소설하고의 장르상에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서사문학이고 읽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냥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사문학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공간, 그 다음에 시간 체크해 가면서, 공간과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인물을 잡고 그 인물이 뭐 하나 따라가다가 내면, 심리, 태도 나타나면 체크. 이렇게 읽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서사문학의 공통점이에요. 그것이 시나리오든 희곡이든 다 공통점이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씬 넘버가 있어요. 그렇지. 그 씬 넘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S#1 이런 거 있죠? 씬 넘버. S#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보들이 보통 나오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시나리오를 보면 서술자가 등장하지도 않지? 그냥 인물들이 대사를 하니까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대화가 많은 소설이 대화가 적은 소설보다 훨씬 읽기 편하지. 솔직히 그렇잖아. 대화가 많은 게 훨씬 편하잖아. 그래서 판타지 소설이나 그냥 대중적인 소설들은 대화가 많아요. 따옴표가 많아요. 웹툰이 아니지. 뭐라 그러지? 웹소설. 뭐 이런 거. 대화가 많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순수 소설들은 대화가 따옴표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소설들도 많단 말이죠. 이해됐지? 근데 얘는 어차피 대화 중심으로 됐으니까 훨씬 읽기가 편한 녀석이고, 서술자가 뭔가 이상한 어려운 말, 고상한 말 하지 않으니까 편하다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공간과 시간까지 씬 넘버로 딱딱딱딱 정해주니까 얘를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않으면 읽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이해됐지? 무시하고 읽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작품인데 다른 장르로 각색하였을 때는 당연히 데칼코마니 형식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서처럼. 그치? 얘가 소설이었을 때와 시나리오였을 때 어떤 차이점이 생겼는지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나와요. 이렇게 봤더니 이거 뭐야? 희곡하고 소설이네? 고전소설하고 시나리오네? 라고 되어 있으면 사건이든 인물의 심리든 인물의 태도든 인물 자체까지도 옛날에는 없었던 인물이 등장한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 요즘 뭐 한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OTT 드라마 파친코 같은 경우에도 실제 소설을 시나리오를 각색한 다음에 드라마로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라든가 실제 소설과 다른 장면들이 분명히 당연히 들어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가의 화담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으니까 얘는 가 부분의 독자적인 문제죠.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 거니까 화담이 나오면 화담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을 정리해가지고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번을 보시면 보기 있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보기가 있고 가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이것도 독자적인 문제이면서 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현대소설은 그 작품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줘요.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그러니까 대상이 무엇이냐, 정서가 무엇이냐, 표현상의 특징이 뭐냐, 읽자마자 작품을 읽으면 그냥 슉슉슉 읽히게 되는 그런 녀석을 주는 반면에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에서 주어지는 보기들은 일반 보기가 많다 그랬지, 일반적인 예술의 특징, 문학의 특징, 일반적인 문학적 장르의 특징 이런 것들을 주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들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읽는데 크게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니까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했을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 이게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던 문제죠. 그럼 A 부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에서는 뭐뭐 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하, 까짓 거 A 보고 A에 대한 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나는 나중에 풀면 되겠구나라는 이 작전이 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리고 갈등 양상, 우리가 맨날 잡는 거잖아. 그렇지? 나의 영화를 아하, 이거 맨날 흔히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별거 없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가에 대한 거 묻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가나를 연결하는 문제인데 선택지에 가나를 나누어서 묻고 있으니까 반은 가일 거 풀고 반은 나일 거 풀고 딱 둘러 나눠졌지. 됐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부터 갑니다. 가 작품은 무엇이냐? 자, 보기를 먼저 한번 살짝 볼까요? 보기 뭐라고 되어 있나? 일반적으로 영웅소설에도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다. 아하!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작품, 가 작품의 보기는, 가 작품의 보기를 보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있어요. 보기를 보니까, 아하, 얘는 영웅이 등장하는 영웅소설이구나 알았죠. 그럼 영웅소설의 영웅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들의 공통적 특징에 대한 얘기야. 일반 보기인가? 일반 보기. 됐죠? 영웅 이야기의 일반적 특징. 이 영웅 이야기의 일반적 특징은 우리 장르에만 들어있는 것 아닙니다. 해외, 외국의 다른 민족의 스토리에도 영웅은 등장하고 영웅의 스토리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 어벤져스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지?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났다단. 자, 고난, 포인트, 그 다음에 조력자. 조력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조력자 알지?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영웅의 소설에 등장하는 조력자 말고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뭐냐면, 그 명칭들이 뭐냐면 조력자, 구출자. 쉬워, 이름이. 그지? 양육자. 어려서부터 버려지게 되면 구출자가 있게 되고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하게 되는데, 이들을 다 합해서 우린 뭐라 그래? 조력자라고 해도 되는 거지.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력자가 등장해서 병사나 무기 등 능력을 키워주고,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서, 자, 고난에서 조력자에 의해서 힘을 키우고, 그 조력자에 의해서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공을 세우고, 됐죠? 공을 세우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잘 살고 끝났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부귀 영화를 누린다. 뻔한 영웅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이다. 그치?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 유교적인 이념이 바탕이 되는 스토리가 많다. 그 시대의 윤리가 바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권선징악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전원적인 영웅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뜨든. 그런데 이게 전형인데 뭘 보자는 거야? 전우치가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확인해보자. 오, 그러면 완전히 전우치가 이런 전통적인 영웅소설하고는 다른 면도 있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걸 중심으로 읽으라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럼 우린 그렇게 읽을 거야. 자, 뽀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서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뜨댕.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갈등 양상이지. 인물과 갈등이야. 됐어. 사건, 인물, 갈등이 다 나온 거야. 됐지. 인물은 당연히 전우치 등장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전우치가 등장하고 전우치와 갈등하는 인물이 누군 거예요? 구미호가 등장하고 둘 사이의 갈등 요소가 뭐가 된 거예요? 갈등 요소가 바로 천서가 되는 거죠. 천서가 뭐자 하면 뭐야? 하늘의 책이겠지 뭐. 도술 비법을 담은 그런 책인 모양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구미호로부터 전우치가 이걸 빼앗았는데, 구미호가 이런 나쁜 새끼 해가지고 다시 빼앗아 가는데 사기를 쳤단 얘기예요. 됐죠? 전우치가 나쁜 놈 아니야? 왜 구미호를 항상 나쁜 걸로 보는 거야 이거? 서럽지? 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바로 다시 이어서, 아하, 속여서, 여기 이제 중요한 사건은 구미호가 속임, 그리고 빼앗아 감. 됐지? 요 부분이 이제 중요 스토리가 된 거야. 그러면서 항상 앞부분의 줄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랬지. 뒷장면하고 연결이 된다. 자, 봅시다. 우치, 대노, 왈. 대노 이제 알지? 그치? 우치, 대노, 왈. 우치 잡고. 대노 심리, 크게 노하여 빡쳐서 말하기를,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히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에 가서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됐지? 항상 대사가 나오면 주장하는 바 그리고 근거를 정리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 대사가 나오면. 근데 여기 대사는 어쨌거나 이놈을 소멸하고 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찾겠다. 이런 얘기지. 요거를 그대로 연결된 거지. 그치? 구미호를 소멸하고 찾겠다.
태도가 드러났다라는 말에서 핵심 잡았고, 그럼 얘가 찾으러 가겠지 뭐. 그치? 스토리 당연한 거고. 자,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오호, 특이하네요.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굴로 갑니다. 장소 어디로 갔어? 여우굴. 됐지? 여우굴로 갑니다.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가 없었어. 도로 돌아와서 생각해. 에이, 바로 끝났네. 여우굴 가, 이 용족 인물이 좀 헛방이야. 가가지고 뭐야? 구미 어딨어? 구미 어딨어? 에이, 없잖아. 그리고 돌아왔어요. 됐죠? 돌아오고. 생각하다. 이 욕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칙을 붙인 까닭에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보니까 뭐야? 상권은 남았더라. 이런 얘기죠. 찾겠다 했는데 어떻게 되다가 실패. 간단하게 끝나버렸네. 야는 실패했고 그대로 돌아와서 그래도 천서 어떻게 된가? 천서 다시 잡아서 반은 남았다. 반 남음. 요거만 우리가 주목하면 되는 거지 뭐. 그 끝났어. 구묘하고. 그러더니 바로 뭐가 시작됐어요? A 부분이 시작됐죠. 그러면 주목하라. 문제를 풀어야 함. 이렇게 되는 거지. A 부분 주목하라. 우치 집에 돌아서 장소 어디야? 여우굴 갔다가 돌아왔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대체 어디 있었는지는 우린 몰라. 근데 여울굴 갔다가 실패하고 숙소로 돌아왔다가 집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서를 보아. 다시 천서. 못할 술법이 없음에 과거의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이 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이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개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하여 천관이 되어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바로 걸레로 들어가서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자, 어휘 공부. 서기. 이건 알아야 된다 그랬지? 서기가 어린다 뭐야? 상서로운 기운. 상서로운 기운은 좋은 기운이야, 나쁜 기운이야? 좋은 기운이야. 좋은 기운. 상서롭다는 얘기는 좋은 기운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 정도? 근데 여기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서기가 공중에 어리니 어떤 기운이 공중에 어리더릿하더니 공중에 환호했다. 이때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자, 그럼 뭐야? 반남음 A 부분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집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이 천서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천서는 이게 왜 나왔나 했더니 천서를 통해서 얘가 뭐야? 술법이 뛰어나졌다라는 얘기하려고 잠깐 써먹은 거네. 그냥 막 다짜고짜 얘가 도수를 부리면 뭐지 얘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런 내막에서 얘는 도수를 갖게 되었고, 항상 영화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무슨 약점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문화의 개수. 그러니까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때 했었는데, 부산행 봤어. 부산행.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나이지. 그치? 응. 부산행이 왜 이런 질병이 퍼지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개연성이 없다, 뭐 필연성이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까고 그랬었는데, 그랬잖아. 오케이, 그랬지? 근데 부산행 저긴 뭐가 있어?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원래 전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연결되는 스토리였다는 걸 알면, 근데 서울역에서 왜 그게 생겼는지 나왔던가? 아니야, 서울역이 먼저요. 먼저. 스토리가 먼저인데, 개봉? 아니, 서울역이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좌우당간에. 하여간 그걸 따진단 말이지, 사람들이. 그거를 막는 거 정도? 출제하면서도 출제자가 뭐야? 얘 도수를 이렇게 얻었어요를 준 것 같은 느낌. 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할 거, 자주 등장하는 말은 얘가 술법이 능숙해졌다. 이런 걸 우리가 고전 작품의 무슨 요소라 하죠? 그렇지. 전기적 요소. 여기서 전기적 요소라는 건 뭐예요? 기이한 것. 그치? 요 기가 뭐다라고? 기이한 것. 이상한 것. 그래서 도수를 부리거나 귀신이 나오거나 하면 전기적 요소라는 거 얘기하지? 있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거. 자, 어쨌거나 집에 가서 술법을 익힌 다음에 공간이동. 어디로 공간이동? 어디로? 궁궐. 궁궐로 가게 되고. 궁궐에서 뭘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물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는 싫고 계략을 만듦. 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과거는 싫다. 왜 이걸 잡냐면 과거를 보는 것은 당연히 뭐야? 그 시대에 괜찮은 집구석에서는 해야 할 일이잖아. 근데 이거는 싫어. 왜? 이유는 뭐야? 더딤.
그래서 뭐로 갔다? 계략을 세움. 그 계략을 실천하는 공간이 어디다? 궁궐임.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이런 포인트가 결국 뭐냐면 앞에 뭐라 그랬어? 유교적 이념이란 말 있잖아. 그치? 과거는 유교적 이념하고 연결된 거잖아. 근데 얘 싫다고 얘기하거든. 왜냐면 야 내가 언제 과거 지원 봐가지고 밑에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돈 녹봉 얼마 된다고 우리 어머니 내가 잘 보살펴야 되는데 되겠어? 에라이. 그럼 뭐 하는 거야? 궁궐을 털러 가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궁궐의 신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궐을 털어서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탕주의의 문제점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 전우치가 그러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연히 딱 가가지고 계략의 꼬라지를 보니 뭐 했다는 거야? 서기가 공중이 황홀해지면서 기대됩니다. 뭐하지? 얘가 도술을 부리는 것 같은데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 임금에게 아뢰길 고금의 드문 궤변이라. 고금은 뭐야? 고, 옛날, 금, 지금. 옛부터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에 드문 궤변이라 괴이한 변고가 있습니다 하고 임금에게 말했더니 왕이 대경하사 크게 놀라서 여러 신하들 모아 의논하되 우치가 운무 중에 구름 안개 맡긴 속에서 서고 청의 동자 외쳐 왈다 우치가 딱 서 있고 청의 동자 청의 푸른 옷을 입은 동자 꼬꼬맹이가 왈 소리 지르기를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됐지? 얘는 뭐로 간다 그래서 선관이 되어 간다 그래서 아하 계략 선관. 자, 선관이란 말은 우리 알지? 선관 내가 슬쩍슬쩍 얘기해 줬을 거야. 선관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근무하는 남성, 하늘나라에 근무하는 여성은 선녀. 됐지? 그러니까 이 선관은 하늘나라에 근무하니까 얘가 근무하는 그 직장의 보스가 누구야? 옥황상제인 거지. 무슨 말이겠어? 그럼 얘는 중요 직책이고 얘의 이제 뭐랄까 비서, 얘의 부하 직원, 김대리, 이대리가 뭐야? 청홍 동자들이 김대리, 이대리가 서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나는 과장이다 하고 딱 나오는 거지. 우리 보스가 보냈다. 근데 유치하니까 누구 시키는 거야? 김대리 나가서 한마디에 청의 동자가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런 구조야, 그런 구조. 자, 그래서 청의 동자 김대리가 옥황상제 전교를 들어라. 전교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죠? 전하는 말, 전하는 문서, 뭐 이렇게 탁 펴겠지. 두루마리 딱 펴고, 옥황상제 전교! 딱 하겠지. 이랬지?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때에 누가? 임금과 신하들이 벌벌 떨겠지 뭐. 왕이 명하사 바닥에 들으라 했더니,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 구름 속에 쌓여 단정히 서 있걸. 그 선관이 당연히 누구야? 전우치지 뭐. 됐지? 서있거늘. 자, 섰거늘. 왕이 4번 절한 후에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가 말하기를 뚱. 자, 대서 던진다. 자, 대서 던지니까 자, 여기서 어쨌거나 선관이 돼서 갔고 이 선관이 돼서 온 것에 대하여 누가? 왕과 그 다음에 신하들은 어떤 태도인지 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당연히 놀랄 거 아니야. 그리고 선관이고 옥황상제 신부름 받는다 그러니까 준비를 다 예를 갖추는 거지. 그치? 놀람과 태도, 놀람과 예를 갖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났죠. 그 다음에 얘가 말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뭐 하라는 얘기인지 잡으면 되죠.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허럽게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의 여러 나라의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 저 두둔. 포인트 뭐야? 황금 들보. 들보, 대들보라는 말 들어봤죠? 대들보.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르는. 저거. 저기 기둥 있지, 기둥. 얘도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딱 가로지르는 거. 요 빔, 요거. 무슨 말이겠어요? 요걸 뭐라고 해요? 들보라고 해요. 근데 들보 우리가 알아서 뭐예요? 그치? 옛날에는 동양 건축에 대한 얘기도 자주 등장하긴 했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오더라. 그렇지? 근데 언젠간 나오면 또 설명하겠고요. 자, 들보. 하나가 없는지러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의 황금의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7월 7일 오시에 상냥하리니 그날 맞춰 상냥하리니? 이 효과음은 뭐지? 상냥하리니? 알 수가 없지? 상냥. 상냥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상냥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위에
위에 뭐 이렇게 기둥 세우고 보 세우고 석가래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돌이 뭐 얹고 돌이 여기다 돌이하고 뭐 돌이 보 기둥 석가래 뭐 이런 거거든 다. 무슨 말이겠어? 얘네들을 탁탁탁탁탁 얹는 것. 즉 골격을 완성하는 단계? 집이 다 완성된 건 아닌데 집의 중요한 집의 모양새가 완성되는 단계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냥한다라고 하고 상냥식이라고 하고 중간에 큰 보에다가는 보에다가는 뭘 하는 거야? 뭐 글씨도 뭐 이렇게 쓰고 몇 월 며칠 누구누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해요. 그래서 신에게 기원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상냥이야.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몇 월 며칠에 뭐 거시기 할 거야 하면 되지 뭐. 됐지? 그리고 얘가 원하는 건 황금의 들보 중에 황금이요 들보요? 황금을 원하는 거지. 이해됐어? 쟤 왜 저러니? 정말. 자, 그래도 보통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얌전한 편이네요. 그렇지 않냐? 이 정도 하잖아. 보통은 정말 짜증나게 하잖아. 그지? 근데 쟤는 좀 그래도 얌전한 편이다. 자, 그래서 삼척 5촌이요 넘어 삼척 2촌 만일 그날 미처 재량하되 길이는 요 정도로 해라. 얼마인지 우린 몰라도 돼.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라. 자, 날짜를 정해줬고 그치? 못한다면 큰 변을 너는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기하고자 하는 바 포인트는 다 끝났어요.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술이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그리고 쑥 사라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A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한 거예요. 됐지? 집에 돌아와서 뭐 했다? 술법을 익혀서 능력치가 커지면서 궁궐로 간다. 왜? 과거는 해봤자 시원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뭐 하겠다? 계략을 세웠다. 계략이 뭔지 다 봤지. 끝났지? 이해됐지? 그럼 우린 뭐 할 수 있다? A 부분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세 번째 문제의 1번.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 근엄하였다. 어때? 근엄하였어? 그렇지. 뭐뭐 하라.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할 것이도. 근엄하네. 됐지? 그렇다면 거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얘는 적절하다 해서 1번 선택지에다가 이 A의 1번 선택지에다가 A 부분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는 맞았으니까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해놓는 거지. 됐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려는 거니까 A 부분만 봐서 이상한 시기가 나오면 우린 끝난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뜨댕 포인트 나왔지. 그렇지? 여기도 뭐 했어? 과거 시험은 더뎌서 싫고 계략을 세워서 황금을 원했지. 됐지? 가능하네. 또 동그라미 얘도 치고.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의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변을 당하리라. 방금 봤으니까 쉽잖아. 변을 당할 것이다 했잖아. 그러니까 또 동그라미.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어때요? 그렇지. 방금 봤으니까 쉽잖아. 구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거. 오케이. 동그라미.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그렇지. 뭔가 구름이 끼고 어쩌고저쩌고 막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 엄마, A는 다 맞는데 나를 봐야 되네. 아,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쨌거나 대신 A 부분을 가지고 얘를 파악하는 것은 더군다나 지문이 2개잖아. 그걸 다 읽고 하느니 이렇게 읽자마자 A 부분 다 해결해보고 마음 편하게 가자라는 또리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얘는 적어도 다 맞거나 2가지니까 5개의 설명이 A에 대한 5개의 설명이 다 맞거나 하나가 틀린 걸 거야. 다 맞거나 하나가 틀린 걸 거야. 그럼 적어도 4개의 설명은 이 소설에 대한 맞는 출제자의 설명이니까 소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지. 내 말 알았죠? 자, 그러면 가 부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가 부분 다 해결하고 가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조져버립니다. 자, 중량. 우치 무한하여 달아나려고 하자. 갑자기 뭐야? 무한해. 우치가 무한해요. 지금 우치가. 우치 등장하고. 그지? 무한하여. 무한한 건 뭐야? 부끄부끄. 부끄부끄지? 부끄부끄. 자, 달아나고자 하더니 또등. 자, 무한하더니 뭐야? 뭐하니 했더니 달아나. 달아난다고? 얘가? 도술쟁이가? 희한한데? 화담이 알고 두둔. 자, 등장인물 누구였어? 화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목항 쳐 있잖아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자, 화담이
이것을 알고 변신하여 사기 되어 달려드니. 자, 전기적 요소죠. 우치가 보람에 되어서 날려한즉 화담이 또한 성사자가 되어서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와. 이거 변신술로 다투는 장면들은 여러 작품 많이 나와. 됐지? 얘가 뭐로 변하면 상대방은 더 큰 걸로 변하고 더 큰 걸로 변하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지. 저걸 왜 한 단계씩 변하고 그래? 한 번 큰 거 한쪽에서 하면 되잖아, 저거. 아, 답답해라. 그건 뭐야? 근데 다양한 거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 화담이 또한 뭐가 됐어? 꾸짖어 월.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않으려 따단. 자, 포인트 뭐야? 따옴표 나오면서 티키타카. 됐지? 이 죽여, 이거지. 너 죽어. 이런 얘기지. 이유가 뭐래? 뭐 했다고? 임금을 희롱하고 세상을 속임. 그쵸? 속임과 희롱. 임금에 대한 희롱.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우치가 애걸왈. 아, 얘가 좀 이상하지? 찌그리지, 지금? 그치? 찌그리야. 애걸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조는 고마했으니 좌당만사의 이혼이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됐어요. 우치 뭐야? 우치 티키타카. 죽여, 이씨. 그랬더니 이거 뭐야? 잔명을 살려줘요. 왜? 어머니 때문에. 됐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겠지? 티키타카야. 너 죽어? 안 죽어? 너 속이고 희롱했잖아. 엄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스토리가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야? 유치하게 이런 것이 선택지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실제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거 누가 정리하면서 읽니? 미쳤니? 그렇잖아. 그러면 소설 한 권 읽는데 완전히 무슨 진이 빠질 거야. 뭔 알겠어. 그냥 우리는 하고 읽는다고. 포인트만 그러니까 내 재미의 포인트를 잡으면서 그냥 스토리의 대강의 라인을 잡으면서 읽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티키타카. 뭐 한다? 근거. 뭐 한다? 근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만 문제를 풀 때 쉬워진다는 거지. 이해되버렸죠? 자, 그 다음에 화담이 왈. 내 이번은 살리려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은 봉행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의 선도를 닦으며떠던. 자, 뭐야? 이랬더니 안 죽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 한 거야? 그래, 어쩔 수 없네. 그러면 그런 일 더 이상 행하지 말고 앞으로 조심해. 그 다음 뭐 한 거야? 행하지 말고 엄마 돌아가시고 난 후 도닥자 같이. 됐지? 그쵸? 엄마 상을 당한 후, 모친상 당한 후에 그때 만나서 함께 도닥자. 어느 공간에서? 영주산에서. 됐지? 그렇다면 이제 우치는 뭐야? 땡큐 하겠지 뭐.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랴. 들을게요. 하고 인하여 하직 후에 집에 돌아와서, 여기 어디 갔었나 봐. 그러니까 화담이라는 인물이 더 뛰어난 인물이거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화담 제장가하고 막 싸우고 뭐 나중에 내가 화담하고 겨뤄봐야지 했는데 겨뤄보니까 내가 시원찮고 그래서 지고 되고 승복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야. 영화에 가면 화담이 뭔가 악역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전우치 판본에 따라서는 화담이 이렇게 얘를 가르치는, 무슨 말이겠어?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해하되 세월이 여류를 갖춰서 모부인이 졸하니 돌아가셨어. 우치 예를 갖춰 선산에 안장하고 3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우치 황망이 나와서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화담에게 와. 포인트를 대강 잡다 보니까 뒤는 더 쉬워지는 거야. 잘 잡으면. 왜? 그거 연결이니까. 무슨 말이겠지? 엄마가 돌아가셨네? 그럼 가야 되겠군. 3년을 받들고 나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화담이 왔으니까 화담이 말하길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음에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서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을 지르며 어떠려? 두둥. 자, 갑자기 뭐가 나와서 앞에 있는 게 다시 나왔네. 얘가 모친상이 끝나고 나오더니 야, 구미호 이거 죽이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만 얘가 뭐라 그래? 우치가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쵸? 그랬더니 뭐야? 그거는 다행한 일이요. 하세요. 형님이 잘하시니까. 이거지. 얘는 앞에도 약간 안 된다 그랬잖아. 그 도망왔잖아. 그러니까 형님 세니까 형님이 한번 해봐요.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랬더니 화담이 왈. 이 데려가려 하니 행장을 꾸려라 준비해. 우치 크게 기뻐하면서 재산을 흩어 노복을 주며 와.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 제사를 받들라. 바이바이. 조상 맡김. 됐지?
그치? 조상 맡김 됐지.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상을 행하니 그 뒷일을 알지 못하고 마무리였군.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치가 달아나려 하자 화담이 도술로 응징한 후, 야 이놈아 너는 왜 남을 속이고 희롱하니? 임금을 속이고 희롱하니? 죽어. 우치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있어요. 화담이 그래 나쁜 짓 하지 말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만나자. 우치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잘 모셨는데 돌아가셔서 3년상을 마치고 화담이 딱 오더니 같이 가자. 근데 구미호 죽이고 가자. 그거 좋죠. 죽이세요. 됐지. 그리고 우치는 저기 누구야?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을 막 흩어주면서 제사 좀 지내줘. 나 도술 닦느라고 바쁠 거야. 하고 떠는 거지. 따브르스 그러면서 끝난 거야. 자, 스토리 끝났어. 자, 그럼 가에 대한 문제 풀 수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화담에 대한 이해.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오? 바로 맞는데? 됐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아니지. 그냥 그 사람 먼저 얘기했어.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그럴 수도 있었으나 시작은 뭐였어? 도망가는 장면부터 나왔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상상하면 안 돼. 상상하면 안 돼. 됐지? 그 다음에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그랬는데 아니지. 아직 퇴치는 안 한 것 같고 오케이? 퇴치하는데 형님이 하세요. 그런 투였지. 됐지? 전우치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상 아니지. 약속이었지 그게. 돼버렸어. 간단하네. 자, 첫 번째가 답이었고 자, 두 번째 문제.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비슷해요. 됐네. 천서나 병서나. 그 다음에 전우치가 춤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뭔 소리야? 어디가 포인트였어? 이거 뭐야? 과거 시험 안 봐요. 더뎌서 나는 뺏을래요. 성관 딱 이렇게 갔잖아. 그렇지. 그게 여기서 또 유교적 이념에 벗어났지. 유교적 이념에 벗어났으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야? 너 어디 임금이 희롱하니 이 새끼야. 이렇게 갔잖아. 무슨 말 알겠지? 포인트 알겠지? 그래서 그 녀석이 정답.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됐어요? 간단하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의 공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소도가 그렇지.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고 했다. 그랬지.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소설 그렇지. 얘는 나라를 훔치는 애고 일반적인 영웅은 나라를 구하고 돼버렸지. 전우치가 재산을 흩어서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 부귀영화는 아니네. 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도술의 최고봉에 이르고자 하는구만. 꿈꾸는 바 욕망이 달랐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당시에 한 60%의 아이들이 틀렸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니? 포인트를 잡아서 읽는다면 전혀 어려운 일 아니야. 항상 뭐야? 심리 태도. 심리 태도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에서 과거는 싫어 포인트. 왜 포인트.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그런 포인트들을 통통통 건너가면서 징검다리 건너듯 읽어주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해돼버렸지? 자, 그럼 우리는 뭐야? 아하, 가는 끝났어. 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럼 뭐야? 이제 나를 읽으면서 문제를 샤샤샥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수업을 하면서 대학 동창을 만나는 또 내가 또 저 대학 동창을 여기서 만나게 되고 야가 좀 영화계에 좀 힘 좀 쓰나 봐. 방귀 깨나 좀 끼는 놈인가 봐. 그렇지? 문제지에 등장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보았어. 그 다음에 스승을 만나기도 하죠.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최두석 선생님이에요. 모르는구나 이 새끼들. 최두석 선생님이라고 시인이 있어요. 시인. 성애꽃. 성애꽃이 어떤 시냐면 버스창에 사람들의 입김이 꽃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한 입 한 입 지운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 친구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 시. 그 성애꽃이 최두석 선생님 작품 중엔 아마 우리는 유명한 작품이 왜 유명하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면 유명해지거든. 그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양반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과 일화도 있는데 그 선생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화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나를 절대로 기억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 절대로 기억할 리가 없지. 안 좋은 일화가 있는데
안 좋은 일하니까 아마 방어 기제를 통하여 그걸 지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게 선생님에 대한 한 이미지, 그때 당시에 나도 그 문제아였지만, 그치? 문학 시간에는 깨어 있었어요, 내가. 왜냐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책을 보느라고. 그러니까 문학 시간에는 내 앞에 문학책이 있잖아. 그럼 최도석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소설 재밌다. 이거 보는 거지. 그 시도 읽고, 잘 썼네.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다가 최도석 선생님이 자신이 시인이면서 시를 쓴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신의 시를 프린트해서 주셨어요. 자신의 시를. 그때 성의꽃은 없었어. 성의꽃은 없었고 무슨 시를 막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시를 설명해 주는데 프린트를 주니까 또 시다. 잘 썼네. 저 사람이 썼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제자였어. 그러다 어쩌다가 내가 워낙에 문제하다 보니까 혼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약간의 대립이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나는 망가져도 상관없으나 그렇지? 우리 그래도 한때 나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나의 은사인데 그렇지? 그 선생님을 망가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일하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카메라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여간 친구를 만납니다. 최동훈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그럼 최동훈이 전우치인데 이 녀석이 날 기억할라나? 하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씬 넘버로 들어갑니다. 궁궐낫. 자,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는 항상 뭐야? 이렇게 되면 우린 뭐야? 궁궐 장소 아하. 우린 뭐야? 방금 가작품을 읽었기 때문에 요 장소에서 그 일이구나. 그 다음에 낮이구나. 항상 여기서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읽어주는 거고요. 궁궐을 향해서 내려가는 오색 구름. 비슷하네. 선녀와 천군의 호의 속에서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면, 선녀? 이 녀석. 여성을 등장시켰군요. 됐죠? 천군의 호의를 속에서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다본다. 왕, 옥황상제 아드님께서 오신다. 엄마. 스케일이 좀 됐네, 그렇지? 예수님 돼버렸어. 아까는 김과장, 박과장이 등장했는데 대리하고 이번엔 뭐야? 아드님, 부회장 등장, 뭐 이렇게 된 거지. 이랬지? 와, 자 오신다. 예를 갖춰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황금 1만 양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냐. 빠밤 포인트 바로 찾았지. 끼리치. 앞에는 뭐였어? 엄마 잘 살게 하려고, 엄마 봉양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량식, 집 건물을 짓는데, 옥황상제 건물 짓는데 필요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여긴 뭐야? 함경도 기근 지역. 그치? 의적으로 등장한다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게 됐죠. 그저께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채 틀림없이 그리했습니다. 오호, 포인트 알겠지? 꿈에 미리 얘기해놓고 찾으러 옴. 훨씬 경제적인 일을 하고 있네. 그렇잖아. 뭘 힘들게 먼저 가. 그냥 꿈으로 먼저 언지를 주고 난 다음에 딱 준비됐지?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우치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군요.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서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갚아줄 것이다. 항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했습니다. 자, 또 뭐야? 황금 1만 양뿐만 아니라 왕가의 보물까지.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거나 근데 이 가락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자, 여기 뭔가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것과 연결하여 살짝 느낌이 달라진 것이 야가 좀 직책이 높아졌잖아. 아까는 과장 부장이면 지금은 부회장님이고. 무슨 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가 어때? 허허 똑똑하다 막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말겠어? 그리고 얻어내는 스케일도 다르고. 무슨 말겠지? 같이 수행원들의 스케일도 다르고. 무슨 말겠지? 좀 더 커진 스케일. 보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을 스스로 깔고. 무슨 말 알겠지? 좀 더 현대적이면서 업그레이드된 전우치를 만나게 됩니다. 손짓하다 궁중의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이 다른 음악을 연주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꿉니다. 그제서야 마음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어 박자를 느끼면서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습니다. 보물을 발로 툭 쳐보고 도자기는 관심이 없고 깨고 보고 던지고 깨고 됐지?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는 다 잡은 거야. 이 포인트를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부분인데 다른 게 바로바로 느껴지니까. 더군다나 우린 뭐까지 했냐면 문제까지 풀었거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다른 포인트를 쉽게 잡을 수 있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장면은 비슷하니까 뭐 장면 뭐 정리할 거 없고 다른 포인트들만 그치? 백성의 기근에 대한 황금을 얻으려고 했었다. 근데 황금보가 아니다라는 것과 황금뿐만 아니라 왕가의 보물까지 스캔 검색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얘는 부회장이었다. 그 정도. 자, 다음.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자, 여기서 뭐야? 황금에 대한 얘기, 보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다가 뭐로 넘어가요? 거울로 넘어간대요. 거울로 넘어갑니다. 자, 거울로 넘어가고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나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왕은 고개를 들라. 예,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나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고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러는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와 궁녀 둘 손에 들게 한다. 자, 저기 뭐야 이거? 여기 뭐로 넘어갔어? 그림. 산수와 그림으로 넘어가고 됐죠? 그림 산수와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러는데 한다. 전우치 어떤가?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 단어 공부. 요거는 듣는 거 들을 문자. 요건 뭐야? 부족함. 그러니까 제가 좀 과문한 탓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이건 뭐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거지. 제가 좀 무식해요.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왕이 뭘 물은 거야? 자, 티키타카 들어갑니다. 왕이 뭘 물었어? 여기 빈 말은 뭐예요? 사람이 안 타고 있는 말이 그려져 있는데요. 말이 왜 혼자 있죠? 라고 물었더니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다. 했더니 왕이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뭔지 알겠지? 지금까지 뭐였어? 부회장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뭐가 된 거야? 나 전우치야. 도사야. 그랬더니 속았군. 이렇게 된 거. 됐지? 그러면서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치? 데리고 왔던 수행원들 전부 다 뭐로 변하는 거야? 허수아비, 지푸라기 막 변하고 전우치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참 하고 왕이 감히 도사놈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궁중의 무관들이 들이닥치고 전우치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 손가락을 튕겨서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이라는 궁중학사들 전우치 도사놈이라. 에이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이거 장면 있지? 바람을 다스리고 막 이렇게 CG 막 하는 거 있잖아. 그치? 누구였지? 강동원이 하니까 멋있지 뭐. 그지? 자, 그 다음에 많은 안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이거 하는 거. 날카로운 검을 바라보면서 빨리 휘두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의 얼굴에 앞에서 꽃으로 변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이다. 포인트는 이거네. 그치? 의적행위.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의 심부름을 하고자 왔다. 태도가 분명 다르지. 전우치는 백성들을 위한다. 그 다음에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의 무관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어쩌저쩌 술병 모과지에 테두리를 그렸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옆에 있던 무관들 막 사람들이 목에 줄이 거지는 거지. 내가 줄을 긋지 않고 칼을 대면 어찌 될꼬? 그랬더니 하고 다 겁먹는 거. 됐지? 전우치 내가 이 병을 목을 치면 됐지? 왕. 잡는 자는 황금 2,000냥을 주겠다. 전우치 하하 돈을 막 쓴구나 하면서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더 웃음소리 오래도록 왕을 말 타고 들어가는 장면. 원작에도 있는 장면들이고 비슷한 장면 약간 그걸 아이디어 삼아서 조금씩 각색하고 현대적으로 바꾸고 해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4번의 정답만 생각해보면 4번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 해결했고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와 속으로 돌아올 것 예고 없지. 바로 X.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자, 이것도 정답만 볼까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니까.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서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뀜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을 드러낸다. 적절하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자, 음악이 이런 역할.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이 가리기 힘든. 지금 왕과 전우치의 대결은 우열이 이미 갈려져 있지. 전우치가 우함이 우린 알 수 있어요. 됐죠? 우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얘도 조금 오답률이 있었던 문제죠. 얘도 60% 이상의 아이들이 틀린 문제인데요.
자, 영화를 제작한다고 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한 것. 즉, 연극도 나올 수 있고 영화도 나올 수 있고 연출할 때. 연출은 이거 누가 하는 거야? 감독이 하는 거지. PD가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소? 자, 연출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본이 있어. 시나리오나 희곡이 있겠지. 이거를 자신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쓴 것일 수도 있고 소설을 각색한 걸 내가 갖다 쓸 수도 있고 웹툰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무슨 말이겠지? 그때 감독이 연출할 때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장면을 어떻게 하는지가 효과적인지를 내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본문에 얘가 슬퍼. 근데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 비가 내리게 한다, 뭔가를 내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고. 눈물 흘리는데 클로즈업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주르륵 눈물 방울을 나는 찍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거렁거렁한 눈을 클로즈업해서 찍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지 마음이다. 그럼 우리의 풀이 포인트는 본문에 이게 있니가 가장 중요한 추리 포인트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다음은 뭐야? 다음 포인트는 이게 효과가 있니? 얘가 있니를 찾으면 안 돼. 내 말 이해했냐? 내 말 이해했어? 나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묘사해야지 했을 때 얘가 있니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니를 찾고 이것이 효과가 있니를 찾는 거야. 내 말 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렸었던 3번을 보면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고. 자, 일단 포인트가 뭐야? 왕은 당혹스러웠겠니? 당혹스럽겠지. 됐지. 그 다음 천군이 있었던 자리에 놓은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준다. 띵 뭐야? 왕의 시점으로 보여준다는 얘기는 나는 여기서 있고 쟤는 여기서 있다고 했을 때 왕의 뒤통수 쪽에서 찍으라는 얘기지. 왕의 뒤통수에서 찍든 아니면 그 방향에서 무조건 찍으라는 거야. 그럼 첫 장면은 뭐야? 왕이 이 전우 찌라고 하다가 하는 장면을 보여주겠지. 그리고 나서 얘가 지푸라기 하고 다음 장면 딱 보여주는데 이렇게 찍든 방향이 맞게 찍든 해서 이것 때문에 얘 놀랬대요 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뭐야? 당혹스러웠겠느냐면 포인트인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얘의 당혹감이 나타나겠니? 그렇겠지. 뒤에 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 돼버렸지? 자, 그 다음에 전우치가 도사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준다. 자, 여기 뭐야? 출중한 능력을 가졌니? 오케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 공간이지. 여러 공간이지. 근데 얘는 뭐야? 아, 바람이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이 안에서 보여줘야지. 무슨 말 알겠어? 궁궐에서 이렇게 해야지. 저기 갔다가 돌아와서 봤니? 못 봤는데? 이러면 뭐야? 아, 이 새끼들 다시 보여주고 뭐 이럴 수 없는 거잖아. 공간 이동은 없으면 끝. 이해됐어? 포인트 알겠어?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어디까지가 지문이고 어디까지가 그거에 대한 상상력인지를 파악해야 돼. 내 말 알겠어? 이 문제는 나오면 아이들이 잘 틀리는 문제로 풀이 방법이 중요하다. 됐지? 자, 이 포인트. 오케이. 좀 시간이 오버됐네.